네, 안녕하세요. 중고진로센터 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 청진기 MC 송우라입니다. 저는 지금 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중구의 여러가지 특색 산업 중에 이곳 시청 주변에는 많은 대기업들의 본사와 함께 금융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중구의 특색 산업 중 하나인 이 금융 산업에 관련된 일터로 찾아가서 우리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터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일터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희망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함께 나누는 곳, 신용회복위원회가 여러분의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으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나의 아픔을 마음으로 나눠 안고 희망의 불씨를 지펴줄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의 미래를 응원해줄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 편히 찾아오세요. 여기는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김민정 심사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그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일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신용회복위원회는요, 이제 빛으로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어른이 돼서 내가 살다 보면은 이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참 많습니다. 뭐 집을 사게 되거나 차를 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다시 구직 활동을 할 때 뭐 생계비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금융기관을 이용하다 보면 내가 상환해야 될 부채는 점점 많아지고 그런 상환하는 부채가 이제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참 불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기관에서는 일시상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그 돈을 상환할 힘은 없고 그럴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게 되시면 상황에 맞게 이제 뭐 채무 상환하는 방법 혹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뭐 파산제도라던가 법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상담하는 곳이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러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빛으로 이제 일시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의 이제 상황에 맞게 그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 혹은 이제 상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상담을 해드리고요. 또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오시는 분들은 그 다른 금융거래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액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상담 업무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그러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역량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 지식, 또 법률 지식,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공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오실 때 굉장히 많이 위축돼서 오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런 상황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융 지식, 그리고 경제 정보, 경영,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법률에 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담 업무라든지 빚을 해결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보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은 패기라고 하죠. 그 패기로 저는 23세 살림을 차리고 아빠가 됐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며 저녁엔 서빙, 밤엔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인생 힘든 줄 몰랐죠. 제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운전 중 사고가 났고, 아니 아무리 젊다지만 보험도 없이 영업을 하면 어떡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던 전 합의금으로 큰 돈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패기만 앞서 준비가 부족했던 젊음의 어설픔 사이로 점점 삶의 고난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모님을 등지고 결혼을 택한 탓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급기야 전 아내와 아이 앞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즈음 제 상황을 잘 알던 오랜 친구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 길로 전 위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채무 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8년의 변제 기간을 확정받은 후 전 최선을 다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리 간단치 않더군요. 여보, 아기가 심장에 이상이 있대. 태어난 둘째 딸에게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전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채무 조정만은 미납 없이 납부한 덕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성실상환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딸아이 치료비를 마련하고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을 만난 것만 같았죠. 지금의 제 심경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서민들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신용회복위원회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여러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는 걸 알고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입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참 많은 이제 일들,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적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이혼하신 이제 이혼하신 분이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자녀가 조금 많으셨고 이혼을 하시면서 이제 상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방문을 하셨는데 추심독촉으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를 경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오셔서 많이 우시다가 이제 제도를 상담을 받고 접수함과 동시에 이제 저희는 추심 독촉이 다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되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간 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할 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역량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네.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이제 공감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경험, 내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또 다른 분야를 이해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자기 소개와 네.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형욱 조사역입니다. 앞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빚 문제를 조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육 업무인데요. 왜냐하면 빚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1년에 한 30만 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군인, 일반인 같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자 아니면 뭐 리플렛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꿈이 강사다, 아니면 교사다, 이런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거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일주일에 관련된 책 한 권, 혹은 신문 기사를 매일같이 읽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전문성이 쌓이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발표 많이 하잖아요. 보통 발표 많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발표를 통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도 해보고 나의 의견을 알기 쉽게 전달해보는 그런 과정도 계속해서 습관화가 돼 있다면 나중에 혹시나 강사로서 혹은 교육 쪽에 종사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역량과 또 그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신용과 금융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와닿을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원, 200원이 필요하다 하면 누구한테 빌리시겠어요? 그럼 바로 옆에 짝꿍한테 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병원비가 필요해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친구가 빌려주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신용과 금융인데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돈을 빌릴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신용을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내가 돈을 어디서 어떻게 빌리고 어떤 방식으로 갚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바로 금융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고 이용하는 것과 모르고 이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제 많이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진행도 하시고 교육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신용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 주신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간에 신용과 금융에 관한 그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러한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이 인터뷰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떠올라요? 서로 간의 믿음이 있어. 네, 서로 간의 믿음 맞아요. 쉽게 말하면 약속? 약속. 있잖아, 내가 1,000원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는 거예요. 믿음이 빡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나 또 빌려줘 하면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빌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속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금융생활에서는 신용이라는 건 필요한 돈을 가져다 주는 것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틀림없다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용이 좋은 사람은요 더 좋은 조건으로 그죠? 원하는 금액만큼 돈을 빌릴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신용이 낮잖아요. 그러면 돈을 너무 낮으면 원해도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못 빌릴 수도 있고요. 또 빌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안 될 확률이 높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하고 오늘 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자 이런 의미의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OX 퀴즈예요. OX 퀴즈. 찍기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신용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용 점수는 조회만 해도 떨어질 것 같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그렇죠. X입니다. 신용 점수는요, 예전에는 사실은 조회만 해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조회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11년 10월부터는요, 아무리 많이 조회를 해도 신용 점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퀴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퀴즈. 연체 금액을 모두 갚으면 신용 점수가 바로 좋아진다. OX. 하나, 둘, 셋. 정답은 X. 끝까지 O. 좋습니다. 자, 일단 왜 O라고 생각하나요?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X라고 생각했나요? 어차피 갚긴 갚았지만 늦게 갚은 거니까 한 번 연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용 점수가 바로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했었어요. 좋아요. 이미 약속을 한번 어겼기 때문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이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야 라고 바로 되돌려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다음 퀴즈 갑니다. 자, 재산이 많으면 신용 점수가 높다. OX.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왜 O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안 갚아도 바로바로 다시 갚을 수 있고 빨리빨리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높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바로 갚을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신용 점수가 재산이 많다고 높는 건 아닙니다. 땡이에요, 땡.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지 안 갚을지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재산이 많더라도 금융 거래 실적이 거의 없거나 혹은 대출을 이용해보지 않았거나 이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가늠해볼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점수가 많이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용 점수를 조회하는데 돈이 든다. OX. 하나, 둘, 셋. 자, 이유를 들어볼까요? 왜 O라고 생각하나요? 이 돈을 맡겨줬으니까 이 맡겨준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회할 때마다 돈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네, 조회를 한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없으면 내 신용 점수를 전혀 모르겠잖아요. 관심을 갖고 자주 조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함께 내 일이 즐거워야 내 삶도 즐거워지는 것이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할 수 있다면 인턴, 봉사활동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시고 내 적성에 따라서 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여러분의 나이에는 정말 무엇을 꿈꾸던 무엇을 준비하던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능성을 닫아놓지 말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잡아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작은 목표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세우고 이뤄가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필요한 공통 역량인 학과 공부 혹은 운동해서 건강관리 같은 걸 잘 해놓으면 나중에 친구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더라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친구들과 약속을 잘 지키는 신용 있는 사람이 된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사랑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